안녕하세요. 사과 재배 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좀 멀리 나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남원 지역에는 아직까지 이축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멀리 무주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무주군 무풍면 임택섭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박양미 사장님 과원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충묘도 있고 예. 그냥 평범한 수용도 있는데 작업할 때 훨씬 이충묘가 일하기가 좋고 예. 힘도 덜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올해가 지금 4년 차죠. 네, 예, 4년 차인데 이제 보편적으로 잘 가꿔지긴 잘 가꿔졌습니다만은 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처음에 그 이충묘를 하시게 된 뭐 동기나 계기가 있을까요? 네, 우연하게 책자를 보고 예. 우리 아저씨가 너무 평범한 수용은 일도 많고 사다 예. 일도 많이 타야 되고 해서 그걸 보고 책자 보고 반해가지고요. 예. 그냥 해초림으로 사다가 직접 이충묘로 만들었습니다. 예. 잘라가지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대목을 보면은 이제 품종은 홍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목은 26 대목이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홍로 품종 특성상 뭐 26 작은 묘를 선택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뭐 유목기 때는 수세가 강하지만은 성목이 되면서 이제 수세가 많이 약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인묘보다는 이 26 대목을 선택하신 것이 조금은 좀 잘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축 간의 균형이 맞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 또 이게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충묘를 이제 직접 회초리묘 심어서 만드셨는데 이제 그 과정이 조금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 이거 축을 받으실 때요. 네. 뭐 2축만 받으셨어요? 아니면 3축이나 4축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3축, 4축 받아서 예. 균형이 맞는 것만 남겨가지고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잘 균형이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축과 축 간의 간격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눈에 띄거든요. 네. 근데 세력이 같이 커나가려면은 아무래도 축과 축의 간격이 좀 네. 좁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 즉 거의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요. 네. 또 이제 뭐 이 나무 같은 경우 물론 비슷하게는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선택하실 때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축선축을 선택을 좀 잘못하지 않으셨나 예. 이렇게 봅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양축이 지금 서로 아주 균형이 잘 맞는 네. 그런 나무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축이나 또는 다축을 하실 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축과 축 간의 그 균형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또 이축을 더 이제 확대를 하신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수확을 해보니까요. 예. 이 축은 한 3년 차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예. 과일이 주지에 딱 붙어가지고 예, 그렇죠. 일일이 다 예. 돌려줘야지만 색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단과지들, 뭐 어차피 유목기 때는 이런 단과지들이 많고 또 액화에서 꽃이 많이 펴서 액화에서 과일이 달리니까 아무래도 이 주간에 과일이 바로 붙어서 네. 착색 관리나 이런 것이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금년에 이제 과일이 뭐 대충 보면은 축당 평균 20개에서 25개 정도는 착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이런 그 단과지들은 가급적이면은 정례를 좀 빨리 해서 정말. 여기에서 과대지가 좀 힘있게 나와서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이게 전부 지금 저 과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결과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과지들은 가급적이면은 정례나 적화를 좀 빨리 해서 과대지들이 적어도 한 15에서 20cm 정도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내년이면 훨씬 더 많은 과일을 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일부 전정을 하셨고요. 또 이제 아직 지금 일부 이제 전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전정을 해 놓으신 부분을 보면은 조금은 이제 기존에 그 세장 방추형 키우던 그런 그 결과지들을 조금 많이 남겨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전정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3대1 원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3대1 원칙은 제식거리나 수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을 시켜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뭐 4에 2로 심어서 세장 방추형으로 키우는 그런 수영에서는 최하단부 3분의 1 정도는 3대1 원칙을 약간 벗어나서 좀 느슨하게 적용을 시켜도 되지만은 이런 이제 3의 1m나 또는 이런 이축 수영 또는 다축 수영으로 가실 때에는 3대1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주간이 빨리 굵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전정은 일부 해놓으신 부분도 조금만 더 보완 전정해 주신다면은 네. 조금 더 좋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연차 부위 쪽에 조금 굵은 가지들을 제거하실 때 그루터기를 상당히 길게 남겨놓으신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예, 이런 이 연차 부위는 사실 거기에 뭐 결과지나 또는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 부위 바로 아래쪽에 남겨진 좀 길게 형성된 이런 그루터기는 그냥 짧게 해서 거기에서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충묘는 키를 어떻게 조절을 이 해야 충묘는 수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세장 방추형처럼 높게 자랍니다. 아, 이걸 뭐 수고를 제한하려고 주간 연장 부위를 손을 댄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하단부에서 상당히 그 굵은 가시들이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충묘도 수고는 그냥 일반 세장 방추형 수고처럼 약간 높게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축 같은 경우는 뭐 구요 형태는 뭐 4축, 그러지 않고 양쪽으로 받는 다축 같은 경우는 뭐 보통 8축에서 10축을 받기 때문에 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고 올라가는 거는 좀 적어지죠. 네. 그래서 다축 같은 경우는 수고를 뭐 한 3 내지 3.5m 이런 정도로 제한을 시킬 수가 있지만은 이 축 같은 경우는 세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축은 아마 수고를 저희 한 4m까지 보고 그렇게 4m.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세장 방추형하고 차이점은 측지를 붙이지 않고 결과지나 결과모지를 바로 붙이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전정을 하기 전에 혹시 이제 그동안 하시면서 뭐 궁금하셨던 점 있거나 그러면은 예. 양축이 너무 예. 차이가 세력 나는 이제 거는 세력 차이가 너무 그거는- 심하게 나는 경우가 네, 많이 그거는 있습니다. 뭐 뿌리를 절단을 해줘야 어. 되나 아니면 위에를 잘라줘야 되나 엄청 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뭐 이 나무도 그렇고 지금 축 간의 세력 균형이 너무 이제 크게 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력이 강한 나무들은 물론 지금 뭐 이축이나 다축 또는 키 큰 방추형 하시는 분들이 주간 연장지를 절대 손대지 말라는, 주간 연장지를 절단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세력이 강한 축을 또 이쪽은 세력이 뭐 비교를 하면 거의 한 4분의 1도 안 네. 되는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력이 강한 축은 만약에 주간 연장지에 가벼운 절단을 안 해주면은 이 축은 이쪽에 세력이 강한 축은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저희가 그 대신- 생각하는 거 반대네요. 그 대신 이것이 강하게 자라면 강하게 자랄수록 이 축은 예.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이 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목표 수고의 거의 한 70% 이상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주간 연장지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절단으로 키우면은 아마 금년에는 지주 네. 거기에서 뭐 거의 한 4, 50cm까지 더 높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간 연장지를 가볍게 절단을 해서 가볍게요. 예.
가볍게 절단해서 크는 것을 좀 억제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쪽 축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자란 부분이 거의 한 35cm 정도밖에 못 자랐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축을 좀 더 세력을 강하게 키우려면 주간 연장기를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둬서 강하게 올라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지난해 자란 부분의 약 한 2분의 1 정도를 잘라서 거기서 강한 신초가 네.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네. 있습니다. 뭐 이축이 됐건 다축이 됐건 무조건적으로 주간 연장기를 손을 안 대고 관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상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축이나 아니면은 절단 전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난히 이렇게 강하게 나온 가지는 그냥 여기서 잘라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세력이 강한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대1 원칙을 이런 이축이나 다축 수행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자, 주간하고 이 측지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3대1 원칙은 충분히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네, 네.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3대1 원칙을 그 적용시키실 때 굵기 비율만 따지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결과지나 측지들 세력하고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결과지들은 비교적 안정이 돼 있죠. 네. 예,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세력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을 착과를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결과지들에 비해서 좀 세력이 강한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축 같은 경우는 지금 과일을 달 수 있는 그런 결과지들이 그렇게 네. 많지가 않습니다. 네. 조금 세력이 강해도 그냥 여기에 또는 중간에 액화에다라도 예. 자, 이런 경우에는 결과지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과일을 착과를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거를 하면은 네. 이런 경우에 제거를 하면은 이 힘이 다른 결과지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결과지 더 세력이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냥 이거는 조금 주변에 있는 측지보다는 세력은 강하지만 네. 착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지가 다른 축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뭐 끝에 정화가 됐건 액화가 됐건 네. 그래서 제 욕심으로 본다면은 정화에 하나 과일 착화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서 피는 액화에도 세력 조절용으로 과일을 하나 더. 그래서 뭐 이 정도 길이라면 한 45에서 50cm 정도 되기 때문에요. 한 과일은 2개 정도 착과를 시켜도 2개 정도요. 예, 그래야 이 축이 또 세력이 또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적인 제거보다는 과일을 많이 달 수 있는 이런 결과질이 많은 상태에는 뭐 제거를 해주는 것이 맞지만 또 이 축 같은 경우는 좀 예, 과일을 뭐 20개를 확보가 안 되는 세력에 비해서 과일 숫자가 좀 적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뭐 이 정도면은 여기 하나 달고 중간에 하나 달고 그래서 세력을 좀 안정시키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나무 한번 전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정을 하기 전에 지금 뭐 여기 같으면은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지금 결과지는 뭐 한 30개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은 이제 결과지 숫자는 뭐 이쪽보다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뭐 20개 이상은 충분히 과일을 착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 수영은 사실 전정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전정해 놓은 나무들을 보면은 중간에 이런 꽃눈을 제거를 한 그렇게 이제 전정을 해 놓은 경우가 제법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1 원칙을 이 이축이나 다축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 축은 여기가 연차 부위죠. 네. 그럼 이거 하나, 그리고 이쪽 반대쪽 축은 지금 최하단부에 요거는 지금 거의 2대1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사과 농사를 뭐 10년, 20년 하시던 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지금 저기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과일이 눈에 보이죠.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못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축은 굉장히 세력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 아래쪽이나 위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세력을 빨리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축 수형이 됐건 다축 수형이 됐건 또는 키 큰 방추형이 됐건 3대1 원칙을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이쪽 축이 됐건 이쪽 축이 됐건 전정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 저쪽에 하나, 그래서 2개 정도만. 자, 이 정도. 그리고 지금 이건 세력이 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너무 길게 남겨놓지 않아도 예. 금년에 저기서 다시 새로 결과지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강한 거예요. 예, 세력이 강할수록 이 그루터기 남기는 것을 조금 짧게 남기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워낙 그루터기 얘기를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은 그루터기들을 세력에 관계없이 좀 길게 네, 두는 경향들이 맞아요.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측지 또는 결과지의 세력에 비례해서 세력이 약하면 이 그루터기를 좀 길게 두시고 여기처럼 이렇게 세력이 강한 경우에는 뭐 한 1cm나 1.5cm만 남겨놔도 거기서 또 충분히 그 새로운 결과지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남겨놓으시는 것은 그렇게 또 너무 길게 두면 또 굉장히 강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안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손대실 거 없습니다. 예. 뭐 이쪽 축도 손대실 것 없고요. 그 대신 여기에 지금 그 2차 생장했던 부분, 자 이런 것만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저 강사님 저기 뭐야 예. 전정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얘는 어떻게 그거는 해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요.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여기서 다시 이제 적화나 정례를 해 주시면 여기서 다시 과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과일 달 수 있는, 자 금년에는 여기다 과일을 착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여기다 또 착과를 시키면은 이게 자꾸 커지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서 과대지가 발생이 되면은 내년에 이거 제거를 하고 여기에다 과일을 다 심으면 돼요. 꽃따기 작업 저기 한다고 다 잘랐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그냥 놔둬요. 보호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단부에 지금 연차 부위에 발생된 이런 경쟁기도 지금 그루터기를 상당히 길게 두셨거든요. 예. 사실 여기는 2번 다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차 부위 바로 아래쪽에 있어서 강하게 나온 것들은 그루터기를 두지 마시고 그냥 가깝게 제거를 해 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일은 자, 이 정도, 적어도 뭐 한 10cm 정도, 5에서 10cm 이상 길게 형성된 이런 결과지에만 과일을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짧은 것들, 이렇게 짧은 단과지들, 1cm에서 3cm 정도 되는 단과지들은 가급적이면 정례를 좀 일찍 해주세요. 정례를. 예,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한 이 정도 되는 과대지가 금년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럼 내년에 거기다 과일을 붙이시면 돼요. 저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사과가 달리는 예, 이랑 여기에 겹쳐지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찍 적과를 해주세요. 적과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힘있게 나와서 뭐 여기에서 조금 더 힘있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년에 과일 달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이쪽 축은 지금 거의 한 30개 이상 달 수는 있지만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과일 간에 겹치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적과하실 때 그래서 과일을 달되 적과로 그거를 겹치는 거를 그래서 요 이축 같으면은 제가 봐서는 한 25개 정도 착과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뭐 이축도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도 이제 겹쳐지죠. 그러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뭐 한 20-30개 나오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저희는 모르고요. 예. 겹치는 부분은 미리 잘랐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강하게 들어가면 강하게 들어갈수록 세력이 더 강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신 상태에서 그냥 나중에 정례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적화를 해주시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예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귀찮다고 많이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제거를 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경영 규모가 크면은 뭐 일손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거할 수는 있지만은 네. 가급적이면은 보호를 해서 이건 아주 좋은 결과지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저런 건 그냥 가급적이면 좀 보호를 해서 이게 자꾸 이 수관 바깥쪽으로 네. 확대가 되지 않도록. 이 평면 수영하고 입체 수영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평면 수영, 즉 이제 이런 이축이나 다축 수영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 수영이라고 하거든요. 평면 수영은 주관에서 얼마나 멀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거를 하고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 네. 또 빨리 겹쳐지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은, 이 짧은 것들은 아주 좋은 예비 결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기는 꽃눈이 상당히 많죠.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과일을 2개를 착과를 시켜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요 3개는 일찍 제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뭐 적과 안 해도, 정례나 적과 적과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 여기 제가 일부러 요 3개는 남겨놨습니다. 네. 과일을 여기에다 하시든 여기에다 하시든. 근데 이거는 예비 결과로지로 남겨놓은 네. 거예요. 어차피 지금 금년 장기 기상 전망을 보면은 금년이 지금 봄이 3월 달에 온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지금 이렇게 기상 예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개화기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결정하는 거는 3월 온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지금 3월 온도가 지금 높을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화기가 상당히 빨라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개화기는 사실 우리 농업인 입장으로 보면은 꽃은 늦게 피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꽃이 빨리 피는 애는 다른 피해가 좀 많아요. 꽃이 빨리 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봄철 기상 여건이 꽃이 빨리 피는 해는 우리 사모님도 냉해 경험해 보셨죠? 네. 네. 꽃이 빨리 피는 해일수록 냉해가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기상 여건으로 보면은 금년에는 냉해가 상당히 심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비 꽃을 조금 두고 그렇게 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지난 겨울에 1월 달에 사과연구소에서 전국 꽃눈 분화율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후지는 60%가 안 됩니다. 꽃눈 분화율이. 꽃처럼 생겼지만은 실제 꽃눈 분화율이 60%가 안 돼요. 우리가 안정적인 착과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저 수준을 우리가 60%로 보고 있거든요. 네. 화분화율이 60%는 돼야 그래도 안정적인 착과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후지는 60%가 안 돼요. 그 대신 홍로는 뭐 안정적인 착과수 확보할 수 있는 60%는 좀 넘고요. 그러나 금년에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개화기가 빠른 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해가 심하게 와요. 물론 여기는 지금 거의 해발이 여기가 거의 한 760 정도 예. 그 정도 되거든요. 네. 사실 이런 데는 냉해가 좀 적어요. 네. 평지보다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여분. 결과 모지 형태로 돼 있는 경우는 여분의 꽃을 조금은 남겨 놓으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저 강사님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의문이 예. 생기는 게요.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는 가지는 예. 좀 짧게 키우고 이쪽으로 양 옆으로 나오는 거는 좀 길게 키워서 이렇게 다 평범한 수영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하단부에는 뭐 이축 수영에서도 뭐 측지 개념은 아니고요. 결과모지 개념 이제 이런 형태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뭐 한 2개까지는 충분히 착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커지면 네. 평면 수영할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결과 모지 형태로 키우는 거는 하단부에만 일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여기에 지금 두 개 그 결과 모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만약에 2개씩 착과를 시켰을 때 겹쳐지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냥 잘랐을 뭐 것 이런 같아요.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예. 이렇게 해서 하나만 다시고 아. 요거는 뭐 이쪽은 이렇게 해서 뭐 겹치지 않게. 예, 겹치지 않게. 그래서 뭐 이 정도라면은 굵기나 이런 걸로 보면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은 뭐 한 2개 정도는 그래도 달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평면 수영에서는 일 결과지 일 과일 아,
이렇게 보고 농사 지시는 것이 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지금 요 세력이 지금 요 거의 2대1 넘죠. 네. 그러면 지금 좋은 꽃눈이 있으니까 아유, 한 번쯤은 착과를 시켜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네. 가차 없이. 예. 그리고 이 그루터기도 이렇게 길게 두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요 세력이 굉장히 강한 연차 부위 바로 아래쪽이죠. 네. 이것도. 그리고 지금 축이 지금 주간 연장제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제거를 해서 아, 그래서 세력이 좋으면 연차 부위 바로 아래쪽에 결과지에 과일을 착과를 시키셔도 되고요. 예. 그러나 지금 이거는 양축이 다 뭐 세력은 비슷한데 작년에 신장한 부분이 한 30cm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세력이 빨리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차 부위 바로 아래쪽은 가급적이면 제거를 해서 주간 연장부가 좀 힘있게 생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나무입니다. 자, 이쪽 축하고 이쪽하고는 꽃눈이 어떻습니까? 꽃눈이 좀 다르죠? 네. 꽃눈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쪽 축에 있는 이런 꽃눈들은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이는데 이쪽에 약한 축 쪽의 꽃눈들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 축에는 금년에 제가 봐서는 과일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꽃눈도 이 결과지들이 형성된 경우 아주 짧은 단과지들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쪽도 뭐 기본 세력은 좀 이쪽보다는 강하지만 기본 세력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꽃, 이런 결과지에만 과일을 몇 개 착과시키시고 이런 것들은 이런 짧은 단과지들은 이건 과일을 붙이면 저거는 결과지로서의 그 가치가 많이 상실되는 아주 약해지는 그런 결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은 세력이 좀 있어도 제가 봐서는 뭐 과일은 10개 미만으로 그리고 이쪽 축은 아예 과일을 착과를 안 시키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좀 세력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요 네, 주간 연장지 자란 게 거의 한 5cm 정도밖에 못 네. 자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전정하실 때 최대한 꽃이 안 피는 그런 전정을 해 주셔야 이 축이 세력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개화천에 네. 꽃을. 홍래기 때 예. 꽃을 최대한 일찍 적화를 해서 예. 신초들이나 아니면 요 중심 축이 네. 좀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 굳이 그루터기를 이렇게 강하게 두실 필요 없습니다. 과일은 달 수 있지만 이 축 자체가 이 나무 자체가 지금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럼 상단부에 과일을 제거를 하고 그 대신 착과수는 최소로 뭐 한 5개, 6개 정도로 제한을 해 줘야 이 나무 자체가 좀 세력을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그냥 뭐 이 수고는- 정도면은 뭐 수고 차이가 아니고요. 일단 굵기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대목 쪽을 보면은 약간 동해 영향을 좀 받은 것처럼 예. 그래서 이 대목 부위 자체가 지금 그 장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은 한쪽은 세력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은 약하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 두 축이 다 지금 장애를 받아서 지금 강하게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지금 세력이 굉장히 강하죠. 네. 이거는 또 연차 부위 바로 아래고요. 이거 역시 이제 이 나무는 그래서 과일 뭐 한 3개나 4개 정도만 착과시키는 것이 이 나무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 이거는 과일 없죠.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세력이 강한 거는 제거를 해서 뭐 이 축은 뭐 한 12개는 충분히 예, 과일을 착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은 세력은 비슷하죠. 네. 뭐 수고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나 세력이 강한 이런 결과지들. 자, 여기도 이것도 지금 세력이 근데 수세는 비슷한데 이런 강한 이쪽 축은 이런 강한 세력지들이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 제거해서 이러면은 남아있는 결과지들이 세력이 비슷해지거든요. 우리가 전정하실 때 이런 이축 수형이 평면 수형이 됐건 입체형 수형이 됐건 뭐 이축 수형은 남아있는 결과지. 그 다음에 이제 세장 방추형처럼 이런 입체형 수형은 측지상에 남아있는 결과지들. 네. 이런 것들이 세력이 비슷하게 남도록 전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꽃눈은 많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요건 지금 작년에 2022년에 사과를 지금 수확을 한 자리거든요. 네. 근데 안쪽에 좋은 꽃눈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과일 하나만 달 것 같으면 전년도에 과일 달았던 거, 요건 제거해 줘도 됩니다.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전정이 특히 이런 이제 평면 수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 수영하고 그냥 입체 수영하고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정하실 때 입체 수영 전정하실 때하고 이 평면 수영 전정하실 때는 머릿속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 자체가. 네. 입체 수영 전정하실 때에는 과일 욕심 조금 내도 돼요. 그러나 이런 평면 수영 전정하실 때에는 과일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균형, 네. 축 간의 균형, 그리고 남겨져 있는 이런 착과 부위의 균형.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전년도에 사과 착과시켜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 제거해 주시면 그러면은 비슷해져요. 이제 이거 하나만 잘라줘도. 그래서 이 평면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전정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단순한데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 네. 예. 아무리 좋은 꽃눈이 눈에 보여도 네. 그게 다른 결과지들보다 세력이 강하고 굵으면 그거는 무조건 제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배울 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영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강사님. 뭐 저도 아직 이 평면 수영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네. 이제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평면 수영 관리하실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과 지식은 다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이 사과 산업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2020년대, 2010년대 후반 한 서너 번 정도의 변혁기를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변혁기는 저는 두 번으로 봅니다. 1990년대 후반 M9 들어오면서 이제 그 밀식 재배가 이제 약간 느슨한 밀식 재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4의 2 또는 3.5의 1.5 이런 형태의 그 입체형 세장 방수형 수형이었다면 지금 이제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런 이제 이축이나 다축을 비롯한 평면 수형 이게 지금 그래서 가장 큰 변혁기는 저는 두 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큰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 변혁기에 지금 동참을 하셨어요. 그러나 기존에 뭐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그 입체형 수형, 세장 방수형 수형 관리하는 거하고 이 평면 수영 관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네. 그래서 저쪽에서는 욕심을 부리셔도 되고 조금 나무를 크게 키우셔도 되지만은 네. 이 평면 수영에서는 절대 나무를 크게 키우거나 또는 과일 욕심을 내면은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또 다른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아니 충분히 해소됐습니다, 예. 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멀리 무주까지 와서 이축형 수영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큰 변혁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있는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축을 하시든 다축을 하시든 물론 처음부터 거기에 맞는 묘목을 구입해서 과원을 조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요만큼 공급이 그렇게 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이축 같은 경우는 굳이 이축묘를 구입해서 심으시는 것보다는 힘이 있는 어느 정도 굵기가 확보가 된 그런 회초리묘 심어가지고 지금 이 과원처럼 봄밭에서 그 이축 수행을 만들어가는 것도 조금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봄입니다. 뭐 아직 지역에 따라서는 봄을 못 느끼는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철 아직까지 전정을 못 하신 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전정 빨리 끝내시고 또 금년에 장기 기상 전망에 의하면 금년에 그냥 모든 꽃들이 빨리 필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꽃이 빨리 개화가 빨리 된다면 금년에 냉해는 굉장히 심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원들이 냉해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정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무튼 좋은 이런 어려운 그런 기상 여건을 헤쳐나가서 금년에도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